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틀리기 쉬운 일반 전표 분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급금 분계를 해봤었죠. 선급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자, 먼저 줄급 해서 먼저 준다. 뭘 준다? 돈을 준다. 왜 준다? 자, 미리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금조로 자,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을 선급금이라고 했었어요. 자산입니다. 자산은 어느 변? 차변 해서 차변에다가 쓰시면 된다. 오늘은 반대로 선수금에 대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받을 수, 먼저 받은 돈이다 그런 뜻이겠죠. 왜 먼저 받았느냐?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0월 10일 지혜상사에 상품 300만 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라고 했습니다. 자, 날짜부터 쓰시고 쭉 구분선 넣으신 다음에 이때 판매하기로 계약한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대변에 상품 매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여기다가 상품 매출을 생각했다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은 것인 거예요. 제대로 읽어주셨다 그러면은 상품 매출 쓰시면 안 된다. 자, 매출하기로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자 20만 원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분기를 잘 하시고 싶으시면은 일단 현금이 나왔을 때는 현금 받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난 거니까 차변에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현금이 들어왔는지 이유를 대변에 쓰시면 돼요.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뭘로? 바로 먼저 받은 돈. 그래서 뭐라고 쓴다?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만 원을 쓰셔야 돼요. 자, 상대방 측에서는 상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매입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회사에다가 돈을 준 거죠. 자, 우리도 자, 이렇게 선수금을 받으면 꼭 그 회사에다가 이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자, 선수금의 거래처는 지혜상사. 이렇게 해서 선수금은 뭐다? 자, 일단 채무가 되겠습니다. 채무. 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2번. 자, 요번에는 이렇게 선수금이 있었다고 한다면 선수금 연결되는 문제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지혜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드디어 매출을 했군요. 자, 그렇다면 10월 15일자 상품이 나갔다. 자,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300만 원 쓰시고 그 중에서 자, 대금 받아야 됩니다. 10월 10일 받은 계약금 있지요. 그런 돈을 선수금이라고 해서 20만 원을 먼저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20만 원을 빼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대금은 자, 차감한 대금 중 50만 원은 일단 또 현금으로 받은 게 있어요. 현금으로 50만 원 받고 자, 그리고 나머지만 외상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상품 팔고 외상했을 때는 무슨 계정 과목 쓴다? 그렇죠. 외상 매출금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저 외출이라고 쓸게요. 저 외출 해서 300에서 70을 뺐더니 230만 원 되겠습니다. 230만 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될 거 있지요? 자, 뭘 체크해야 된다? 거래처를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수금하고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를 쓰셔야 되는 항목이다. 지혜. 자, 밑에도 외출도 지혜. 자, 이렇게 쓰시면 완벽하게 선수금 분계가 끝났습니다. 자, 선수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수금 대변의 부채. 차변 쪽으로 상품 매출했을 때는 빼주고 나머지 부분만 정리하면 끝난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되겠습니다. 3번. 자, 10월 20일 백제상사와의 판매 계약이 해지가 됐다. 일부러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번 넣어봤어요. 6월 30일에 수령했던 계약금이 20만 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선수금. 지금 6월 30일자에 받아놨던 선수금 대변에 있던 거 차변 쪽으로 없애 주셔야 되잖아요.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송금을 했어요. 보낼 송. 자, 이거는 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낼 송자를 쓰셔야 됩니다. 반송되었다 라고 하는 걸 쓰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20만원 해서 이렇게 보통 예금으로 선수금의 거래처는 백제가 되겠죠. 백제. 어때요? 이렇게 앞뒤 문맥을 연결해 가면서 이럴 때는 선수금을 자, 보통 예금 통장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3번까지도 해봤습니다. 자, 4번 되겠습니다. 4번. 점점점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실력이 자, 늘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10월 9일. 자, 10월 5일자 성동상사의 상품을 매출하면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 자, 요거는 예측을 해보건데 10월 5일자 가서 분기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대변에 상품 매출. 자, 이렇게 있었겠죠? 자,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외상 매출금이 300만 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해. 그렇지. 이런 거 확실한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간다 안 간다. 그렇지. 10월 5일자 전표를 가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면서 오늘 10월 9일자에 외상 매출금 회수하게 됐어요. 오, 좋아 좋아. 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게 됐다. 300만 원을. 그런데 이때 외상 매출금 원래 받기로 했던 날짜가 이 날짜가 아닌가 봐요. 왜? 빨리라는 말이 있잖아. 빨리 회수돼서. 자, 그렇다고 했을 때 300만 원의 2% 계산기 눌러보세요. 자, 얼마 나왔어요? 300만 원의 2%. 자, 6만 원 나왔어요. 6만 원 2%. 자, 그렇지. 6만 원 나왔지. 자, 이 정도 암산되죠? 자,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고 해요. 매출 할인. 6만 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자, 이 상대방, 저 회사가 우리 회사에다가 외상 매출금 이번 달 말까지 갚으면 되는데 미리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돈 은행에다라도 넣어두면 이자가 붙는데 빨리 가져왔으니까 그만큼의 이자를 줘야 되잖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즉 유동성이죠. 현금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땡큐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보다 2%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매출 할인 쓰시고 나머지만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예금. 어때요? 하실 수 있겠지. 자, 해서 이렇게 294만 원 해서 차대변 금액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웠던 문제다. 외상 매출금 할인 문제. 매출 할인 되겠다. 매출 할인 잘 할 수 있어요. 매출 할인.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 23일자 별사랑 레스토랑에 사무용품 이렇게 나왔어도 우리 회사가 사무용품을 취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회사 등록에 가셔가지고 우리 회사 주로 취급하는 용품이 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종목을 보시면 사무용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상품을 판매하고 그랬으니 상품 매출. 자, 100만 원을 판매를 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 20만 원 있습니다. 이런 건 뭐다? 선급이다, 선수다. 아, 미리 받아놨었죠. 그러니까 선수금을 없애야 돼. 거기다 또 선급금을 쓰면 배려버려요. 자, 여기서 선수금 2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동동동. 여기 동동동 동사는 상대방 회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음을 받았어. 자, 어음을 받았어. 자, 이런 어음을 무슨 어음이라고 한다? 그렇지. 받으러. 받으러. 자, 어쩜 이렇게 잘해? 이 어려운 문제를. 자, 선수금, 받으러 어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다시피 얘네들은 채권, 채무,
반드시 뭘 쓴다? 거래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별사랑 레스토랑 해서 입력을 해주십시다. 별사랑, 별사랑. 자, 6번 되겠습니다. 6번. 6번 이것도 싹 지워줄게요. 저렇게 받아놓았던 어음이 있었는데, 자, 9월 2일자 보라상사에 외상 매입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 외상 매입금 갚아야 돼요. 자, 외상 매입금, 자,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을 갚아요. 차변으로 보내줍시다. 부채 감소는 차변. 그런데 이때, 자, 뭘로 갚아요? 매출 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배서 양도를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외상 매입금 갚을 때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 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가지고 있던 매출 대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던 어음을 배서 양도 뒷면에다가 내 인적사항 적어가지고 양도를 했다라고 했어요. 이럴 땐 여기에 뭐가 나간다? 그렇지, 받으러음이 나가는 거야. 받으러음이. 자, 받으러음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하고 받으러음하고, 자, 주의하실 점이 있죠. 자, 뭐가 다르다? 거래처가 달라요. 거래처가. 자, 이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어디다? 보라상사.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어디다? 대박상사.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7번.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문제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자, 9월 23일자 거래처 영남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 받아 보관 중인 어음. 벌써 받았다.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받은 어음이구나. 받은 어음이구나. 받은, 자, 이 받을 어음이, 자, 200만 원 만기 전이에요. 만기가 아직 안 됐는데 돈이 급해. 그래갖고 은행으로 가가지고 할인을 받았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받을 어음을 뭐 한다? 매각 거래로 가정한다. 그랬으니 팔아버린다. 은행에다가 200만 원 어음을 팔아버리고요. 이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받을 어음이 2달 후에나 현금화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은행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달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그쵸? 그 이자, 2달간의 이자, 즉 그걸 우리는 할인료라고 하는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처음 봤죠? 처음 봐.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936번 코드번호.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 9, 5, 5, 빠방, 빵빵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 체크. 자,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영남상사가 되겠다. 자, 너무 애쓰셨어요. 자, 영남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 만기 전에 국민은행으로부터 할인받고, 그랬을 때는 받으러음을 뺀다. 그 중에 45,000원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나머지만 보통 예금 입금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8번 되겠습니다. 8번. 자, 8월 10일 영남상사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 이번에는 약속어음 400만 원이 만기가 됐대요. 만기가. 자, 아까는 만기가 아니었어. 만기 전이었고 지금은 만기가 도래되어서 국민은행에 추심 의뢰한 바 추심 수수료 4만 원 차감한 금액이 당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다. 정확히 문제를 끝까지 읽으세요. 자,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받을 어음. 자, 이 받을 어음 만기가 됐다고 했을 때 이거 받으러 직접 우리가 다닙니까? 아니죠. 우리 주거래 은행, 국민은행 추심팀에게 맡기면 그쪽에서 알아서 뭐만 받고? 수수료만 받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요. 수수료 비용. 800번대 수수료 비용 831번 쓰신 다음 나머지 부분만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자, 396만 원. 짠! 넣어주시고 거래처는 영남상사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 다 했네요. 자, 오늘 이렇게 선수금에 대해서 틀리기 쉬운 분기를 해봤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